첫 번째 기업 컨설팅 사업입니다. 두 번째 기업 컨설팅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 금융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세 번째 사업이 뭐냐면 기업 금융 유통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우리 회사에 찾아와서 기업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 생각에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로우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보험쟁이, 보험하는 사람 이렇게 폄하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또 저희 업계의 분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 관리해주겠다고 하고 보험만 받고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보험 왜 필요한가? 크게 말씀드리면 산재 제도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40대 초반의 남성, 애 2명이 있고 가족이 있는 외벌이 남성, 가정이라고 해볼게요. 옛날에는 산재는 진짜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어야지 이제 산재였는데, 이제는 이 친구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산재예요. 퇴근하다가 직원들이랑 같이 술 마시고 죽어도 산재예요. 그냥 다 산재예요. 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산재라고 인식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사망을 했을 때 산재보험에서 지급해주는 보험은 보험료는 2억 정도? 2억 왔다 갔다 해요. 1억 9천, 2억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친구가 지금 40대잖아요. 그럼 앞으로 25년간은 더 근무할 수 있을 거고, 25년 근무하는 거에 이 친구 평균 연봉은 4천만 원 정도니까 그게 곱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친구가 실제로 일한 건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한 60%나 70%만 곱해서 이 친구 연봉을 계산해요. 그리고 그거를 현재 시점, 이 친구가 지금 4천만 원을 버는데 4천만 원이 지금 버는 게 아니고 앞으로 25년 후에 벌 거잖아요. 그것까지 내가 미리 산정해서 지금 주는 거니까 그걸 쭉 땡겨와서 지금 산정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 산재보험으로 처리돼서 나오는 게 한 입원비냐 장례비냐 다 포함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한 명 죽으면 소송으로 붙어야 되는 비용이 한 5억 정도가 되실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다 산정해봐야 되는 거고 다 개개인 사정 따라서 틀리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실제로 제대로 된 자료 보면서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 있는 거니까 이런 거 가지고 공격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고 하면 보통 이제 기업에서 한 사람의 근로자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고 하면, 죽었다고 하면 기업 사장님이 회사에서 이 친구에게 배상해줘야 되는 민사상 실질 금액은 내 돈 3억이 지급이 돼야 돼요. 산재보험 나가고 그거 말고 따로 내가 줘야 되는 그 금액이 한 3억 정도 될 거라고요. 내가 이 3억을 이 친구한테 이 유가족을 이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 회사에 3억이 있나요? 3억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법인 통장 막히죠. 차 앞 들어오면 소송 걸려 있으면 대출 회수당하죠. 은행에서. 저희 회사한테 소송 들어와 있거나 그러면 이게 정보가 더 떠요. 민사든 뭐든 형사든 이것도 서비스 중에서 하나인데, 정보가 뜨면 그 정보가 관리되어 있는 메인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로 쫙 뿌려져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회사에 문제 있나 보다. 야, 물건 줄 거 지금 주지 마. 야, 지금 돈 회수할 거 있으면 지금 회수해. 이렇게 되겠죠. 은행은 야, 대출 회수해야 돼. 정부는 야, 여기 지금 차압 들어와 있어. 아니, 여기 지금 가압류 들어와 있어. 가압류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정부에서 돈 줘봐야 가압류로 들어가겠죠. 사업 잘하라고 주는 돈인데 가압류가 들어와서 이 돈이 회사로 들어가서 운용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유가족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돈을 안 주죠. 금융이 막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고가 안 나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래서 필요한 게 직원의 산재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단체보험이에요. 맞나요? 어느 회사에다가 얼마를 가입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계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제대로 해본 적 있어요? 없죠. 맞아요.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저희 회사예요.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세 번째 사업. 또 다른 거 볼까요? 화재보험 얘기해 볼까요? 저희 기업 화재보험 같은 경우도 이게 업계의 통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재보험 쪽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삼성화재, 교보생명 이런 데서 화재보험을 하긴 하지만 그걸 제대로 설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지점장님, 제가 여기 화재보험, 공장 화재보험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 좀 해주세요. 설계사가 설계를 못해요. 이거는 이제 위탁을 해서 지점장이나 본사에서 설계를 해서 와서 하게 되는데, 설계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건물 등기부 보고 건물 가액 보고 그대로 보험료를 산정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실제로 내야 되는 보험료보다 더 내세요. 이거는 이제 그 사유들이 다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이게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10억짜리 건물인데 이 10억짜리 건물을 제가 10년 동안 사용을 했어요. 그럼 감가상각이 돼서 이 10억의 가치는 지금 5억으로 떨어져 있겠죠. 이 공장은 지금 5억짜리 공장이 된 거죠. 이 건물은. 이 5억짜리 공장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억에 대해서 돈이 나올까요? 5억에 대해서 돈이 나올까요? 5억에 대해서 돈이 나와요. 재밌죠?
그런데 일반적인 보험회사의 지점장이나 직원들은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그냥 등기부등본에 딱 까봤더니 여기에 10억짜리라고 되어 있네. 오케이, 10억이에요. 10억에 대해서 보험료 산출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설계 잘 해야죠. 설계 잘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게. 화재보험 작은 비용이니까 괜찮아? 아니요, 화재보험이 왜 작은 비용이에요? 회사에서 비용인데. 그 비용 자체도 세금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게 저희 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법인이라고 해볼까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가장이 법인의 대표고 사모가 감사로 들어가 있고 아이들에게 지분이 한 10%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대학도 4년제 잘 졸업해서 25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에 데리고 와서 경영교육을 잘 시켰어요. 25살 자녀가 우리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고 이 사장님의 나이는 그러면 한 55이나 60 정도 되셨겠죠. 그런데 이 사장님이 갑자기 지병이 있으셨다는지 아니면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산재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회사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25살짜리 내 자식이 우리 회사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쫓아오는 게 누굴까요? 나한테 돈 받아야 되는 사람이 쫓아오겠죠. 내 매입처가 당장 쫓아와서 돈 달라고 문을 막고 있겠죠. 그러면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 내 매출처도 같이 와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 25살짜리 이 자녀를 믿고 이 매출처가 올까요? 사장님 안 계시면? 중소기업이 뭐예요? 중소기업은 사장이 100%잖아요. 사장이 다잖아요. 사장 보고 거래하는 거지 사장 말고 누구 보고 거래해요? 그런 거예요. 기업에는 기업에 맞는 안전자산이라는 게 필요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설계해서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업이 기업금융유통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기업금융유통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기업보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파헤치고 기업보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금융이 왜 필요한가, 기업금융은 또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되는지, 기업금융을 제대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을 남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영상에서 하나씩 다 풀어드릴 거예요. 기업보험 많이 영어 보시죠? CO 플랜 하세요. 경비 처리되는 뭘 하세요. 대표님 사망하시면 큰일 나요. 뭐 이런 영업하러 많이 오시죠? 근데 제대로 설계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제대로 설계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안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 회사를 다 비교해서 컨설팅 해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또 찍을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화재보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또 단체보험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 인당 설계가 돼야 되는지, 세금 혜택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금융이나 직원들의 퇴직금이나 기업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 아래쪽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아래 링크 통해서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 기업보험은 어떻게 가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셨을 때 대표님께서 손해보는 게 없으시고 어떻게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 저희가 컨설팅 해드릴 테니까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